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우리 생활에 준 변화가 참 많아요. 그죠? 뭐 소모임 같은 것도 이제 피하고 서로가 주의를 해야 되니까요.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잘못 처신하면은 그 조직 전체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각별히 더 조심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족들 또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주의를 하고 살았는데 이제 워낙 그 기간이 길다 보니까 좀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운동들도 많이 하시고 또 외국을 못 나가니까 요즘 골프장도 뭐 아주 인산인해라래요. 네. 뭐 하여튼 산에도 가면 많고, 그다음에 교회로 나가는 그런 찻길도 거의 뭐 주말이면 하여튼 뭐 명절 때처럼 이렇게 막힙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그런 불편함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잘 극복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덜 걸려야 이제 빨리 우리가 일상을 찾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제일 마음 아픈 거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작은 식당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느 날 한참 있다 가보면 없어지고 말이죠. 이제 그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우리 월급쟁이라든가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뭐 적절히 아껴서 쓰면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지만, 소비자를 끌어들여서 자기가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어떤 자영업자들, 뭐 식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유통이라든가 모든 면이 다 그런 영향을 너무 크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 우울한 면, 그 얘기는 좀 차치하고요. 여러분들이나 내나 다 그 인정하는 거, 우리가 겪은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학교도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도 좀 지금 현 시국에 필요한 그런 어떤 수업의 방법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선생님도 계시다는 얘기도 가끔 듣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제자 사랑하는 마음에서 새로운 어떤 방법, 뭐 여러 가지 줌을 쓴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동영상을 제작한다든가 등등 해서 수업 교수를 줄이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만, 통계적으로 보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의 어떤 그 학력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벌어졌다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받는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거든요. 이게 한두 달일 땐 괜찮은데요. 1년, 2년 가보면요. 나중에 그것이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도 가능하면 아이들을 학교로 불러내려고 이제 모든 학생들에게 백신을 마친다, 뭐 이런 계획도 나온 걸 보고 아주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 생활을 오래 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전염병이 돌거나 그럴 때 가장 늦게 문을 닫는 곳이 학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겁을 해서, 물론 부모님들의 걱정도 있지만 학교부터 이제 이렇게 폐쇄를 하면요, 그 아이들이 집에서 가만히 있냐 말이죠. 그거 아니거든요. 학교가 어찌 보면 가장 안전합니다. 우선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늘 주의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선생님께서 나름대로 교육도 하지만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이나 약품을 또 비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학교가 더 안전한 면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하게 아이들을 주의시키면서 마스크 쓰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학교에 와서 선생님으로부터 대면 수업을 받을 때 학력 격차도 그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개인적으로도 보면 저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고백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기계치라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자동차를 80년대 중반부터 타면서 한 번도 내 손으로 타이어 한번 바꿔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타이어가 이렇게 뭐 갑자기 뭐 펑크가 나거나 이런 일도 없었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그걸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 그러면 항상 그 기름 이런 것만 생각이 나서요. 좀 이상하게 좀 거부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공대를 갈 일도 없었죠. 예, 그건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기계는 만지기를 어려워하고요. 초창기에 그 컴퓨터가 나왔을 때 그 비싼 돈을 주고 IBM 컴퓨터를 동료 선생님과 같이 샀어요. 한번 우리도 좀 빨리 배워서 뭘 해보자. 그래 놓고는 그 선생님은 눈이 시뻘걸 정도 밤새워서 하고 와서 그 다음날 재밌다고 하는데 저는 그 재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봐서 프린트를 3번인가 해보고 그냥 뒀다가 나중에 이제 그 필요로 한 사람, 워드에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그냥 무상으로 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프린터는 쩔어붙어서 쓸 수가 없게 됐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참 무지몽매하고 뭔가 이렇게 좀 장애 비슷한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번에 이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서 결국 저도 이제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서 아이들 수업을 해야 되는데 비대면 수업이 이제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우선 PPT라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그 PPT를 올려놓고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주거나 직접 뭐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요. 아, 이거 좀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처음에 PPT도 만들 줄 몰랐다는 거죠. 그동안에 뭐 학교장이나 이런 관리자 할 때는 다 주변의 사람들이 만들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갈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보자. 그래서 좀 잘하는 선생님한테 좀 부탁도 하고요. 아는 지인한테 배우기도 하고 유튜브를 보고 배우기도 하고 급하니까요. 그게 궁죽통이라고 자기가 필요하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한테 피해를 주거나 또 이렇게 어렵게 부탁을 안 해도 되게끔 잘 만들지 못해도 그냥 PPT 수업용은 만들 수 있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또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고 그다음에 둘을 배우니까 그다음에 또 그 잘하는 분이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활용법이랄까요? 그것만 배우면 되니까요. 그 원리를 내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이젠 동영상도 만들게 되고요. 그래도 이제 한 걸음 나와서 이제 줌을 활용하면 더 편하다 그래서 줌 사용법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공유하다가 갑자기 내가 공유시켜 놓은 그 뭐랄까 자료일까요? 자료가 없어졌어요. 그게 어디 사라진 게 아닌데 엄청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거꾸로 학생이 교수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뭔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조작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줌을 활용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비대면이지만 사실 대면 수업이잖아요. 얼굴을 보고 마스크를 벗고서 나는 내 사무실에서 또 학생들은 각자 자기 편한 곳에서 서로 이렇게 그 얼굴을 보면서 질문도 하고 또 수업 시간 같은 것도 학생들이 하면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평가하고 참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지나서 이제 그 전에 같이 제가 일선 학교장으로 있을 때 근무하던 젊은 선생님들이 뭐 식사를 좀 하자 그래서 코로나 전국이니까 한 3명이서 만났어요. 많이 모이지 못하고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그래서 뭐 이렇게 요새 줌사에서 수업도 하고 뭐 그래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놀래 그랬더니 자기네도 아직 줌을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EBS를 이렇게 틀어준다든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PPT를 만들어서 동영상 이렇게 더빙을 해서 뭐 이렇게 좀 보내주고 있다든가 뭐 이런 그런 것조차도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이거 속으로 내가 그나마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나보다 훨씬 젊은 그런 선생님들이 지금 다수의 아이들을 지도하는 대학도 아니고 고등학교에서 아직도 줌도 활용을 안 하고 수업을 한다? 이것은 엄청 큰 저한테는 쇼크였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도 이제 EBS를 연기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그거를 수고스럽긴 하지만 자료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해줄 때 그나마 낫지 않겠어? 그리고 이제 말았습니다. 이제 뭐 아이들이 이제 등교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또 언제 또 이런 그 상황이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가 엄청 큽니다. 어떤 개인 간의 어떤 생활 양태도 많이 바뀌었지만요. 그보다 긍정적인 면에서 봤을 때 학교 수업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는 이제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는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바로 이게 우리 교실 수업을 혁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고교학점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정책을 이렇게 지금 펼치고 있고요.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들어보면 실제 시범학교를 두 번째 이제 두 단계 거를 하고 있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다시 그 하는 학교 교장을 만나서 선생님과 같이 얘기해봐도요. 좀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이 고교학점제가 마치 그 과목 선택의 어떤 다양성 이것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 아닌데 싶어서 이럴 때 좀 과감한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전국에서 어, 주로 이제 비대면 수업을 이게 뭐 1, 2개월 한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 바로 학제 개편을 했었으면 어떨까? 예산 그러는데요. 사실 따져보세요. 요즘 쓰는 예산 뭐 몇 조 단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이럴 때 늘 어떤 유럽이나 또 미국 이런 쪽하고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그래서 좀 나름대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도 있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제 개편을 필요성은 얘기했다 쑥더라고 했거든요. 이럴 때 학제 개편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하면은 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뭐 내용을 줄인다든가, 그다음에 또 뭐 한 학기를 쉬어가는 학기로 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또 진학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모습, 이제까지와 다른 어떤 그런 혁신적인 그런 학교의 모습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그런 절호의 기회를 많이 놓친 것 같다. 왜 그랬을까? 뭐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이든 해본 사람이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교육에 자꾸 정치적인 게 끼어들어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냥 해봅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그냥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전국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고생하시고 또 학부모님들도 걱정하고, 아이들의 또 학력 격차는 심화됐다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아이들의 수업이나 이런 것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계기는 분명히 만들어졌다. 그리고 모든 교육 관계자들이 이제 과거의 어떤 수업 방식만 고집할 수 없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분명히 인식한 그런 그나마의 소득도 있었다라는 걸 뭐 이렇게 어두운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좀 긍정적인 면도 한번 말씀 나누고 싶어서 코로나 전국에 의해서 나타난 저의 개인적인 변화를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긍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가든 간에 학교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즐겁게 의미 있게 수업하고 생활하는 그런 건강한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 이제 그리고 당국에서는 그것을 이제 파격적으로 좀 지원할 필요가 있겠고요.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 본류가 뭐냐? 결국은 아이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학생 중심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쓸데없는 무슨 파 얘기하지 마시고요. 학생 중심파. 좀 더, 좀 점잖게 얘기하려면 뭐 미래학교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